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학원 제39강 17번 배와 술에 관련자입니다. 먼저 방향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그림이 있습니다. 방향방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노를 젓는 팔을 상행한 부분 글자에 사람인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노를 젓는 팔을 상행한 부분 글자를 접을 찍고 가로 그어서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사람인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방향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방향방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기준을 삼는 것이 일 방향, 또 방위라는 뜻이며 보기로 방향이 있고, 동서남북의 네 방위처럼 네모난 것이 이 모난다, 또 모라는 뜻이며 보기로 방원이 있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향이 3. 방법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방법이 있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시간이 덧없이 흐른다는 뜻을 나타내어 4. 바야흐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방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방향방, 방위방, 모날방, 모방, 방법방, 바야흐로 방입니다. 다음은 막을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강둑을 따라 제방을 쌓아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막을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언덕부변에 방향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언덕부변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방향방을 결합하여 막을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막을방은 강물이 넘쳐 범람하는 것을 막으려고 언덕을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나란히 쌓은 것이 이 제방 또는 둑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제방이 있고, 제방이 강물의 범람을 막아주듯이 이를 막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방범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막을방, 제방방, 둑방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방향방은 점을 찍고 가로근 이 부분은 노를 젓는 팔의 상형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사람인이 변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나아가는 사람이 목적지를 찾아가는 기준을 삼는 것이 방향이라는 뜻에서 방향방입니다. 다음은 막을방입니다. 막을방은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으려고 언덕을 방향방,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쌓은 것이 제방 또는 둑이라는 뜻에서 제방방, 둑방이고, 또 제방이 강물의 범람을 막아주듯이 막는다는 뜻에서 막을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놓아줄 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귀찮게 구는 돼지를 회초리로 쳐서 먼 곳으로 쫓아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놓아줄 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방향방에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방향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칠복을 결합하여 놓아줄 방, 내쫓을 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내쫓을 방은 귀찮게 구는 짐승 따위를 지금 있는 곳에서 먼 방향으로 달아나도록 회초리로 쳐서 쫓아보내듯이 이 내쫓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추방이 있고, 짐승을 내쫓듯이 풀어서 이를 놓아준다는 뜻이며 보기로 방생이 있고, 고삐 풀린 짐승처럼 사람이 제멋대로 놀아나니 3. 방자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방자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놓아줄 방, 내쫓을 방, 방자할 방입니다. 다음은 시행할 시, 베풀 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현상금을 내걸고 범인을 수배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행할 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깃발언에 어조사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깃발언을 글자의 변과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펄럭인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조사야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깃발이 뱀처럼 구불구불 한다는 것은 바로 펄럭인다는 뜻이 됩니다. 먼저 깃발어는 본래 깃대에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상행한 글자이며, 지금의 글자는 나아갈 방향을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이 일 깃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시행할 시 좋아하는 모양이는 깃발을 펼쳐서 펄럭이듯이 계획한 것을 실천에 옮겨 일을 시행한다, 또 베푼다는 뜻이며 보기로 시행이 있고, 남에게 베풀어 이 준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시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시행할 시, 베풀 시, 줄 시, 좋아하는 모양 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놓아줄 방은 방향방에 칠복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귀찮게 구는 짐승 따위를 칠복, 회초리로 쳐서 먼 방향으로 내쫓는다는 뜻에서 내쫓을 방이고, 또 가두어 두었던 짐승이나 물고기 따위를 놓아준다는 뜻에서 놓아줄 방이 되었습니다. 시행할 시는 깃발언의 어조사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깃발언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조사야는 뱀의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뱀이 구불구불하는 것처럼 깃발이 펄럭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처럼 계획한 것을 실천에 옮겨서 시행한다는 뜻에서 시행할 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그네려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먼 곳을 여행하는 나그네의 그림이 있습니다. 나그네려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깃발언의 두 사람 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깃발언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두 사람 종이 변형한 모양을 오른쪽 아래에 결합하여 나그네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나그네려는 군대에서 장수가 깃발을 휘둘러 지휘하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병사이며, 그 조직이 이 군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여단이 있고, 병사들이 전쟁터를 따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듯이 떠도는 이 나그네, 또 여행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여행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나그네려, 여행하려, 군대려입니다. 다음은 놀이할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연날리기를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놀이할유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걸어갈 차게 장난감 깃발유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장난감 깃발유에 달려다닌다는 뜻을 나타내는 걸어갈 착을 결합하여 놀이할유, 즐길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장난감 깃발유는 깃발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일, 장난감 깃발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놀이할유는 어린이가 장난감 깃발을 가지고 달려다니며 좋아하고 즐겁게 놀듯이 논다, 또 즐긴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희가 있고, 먼 지방을 놀러다니며 이 유람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유람이 있고, 유람하듯이 이곳저곳을 떠돈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유목이 있고, 즐겁게 놀며 서로 사귄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교유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놀이할유, 즐길유, 유람할유, 떠돌유, 사귈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나그네려는 깃발언의 두 사람 종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깃발언은 장수가 깃발을 휘둘러서 지휘하는 대로 따르는 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종은 이 부분이 사람인이고 또 이 부분이 사람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병사이며 병사들의 조직이 군대라는 뜻에서 군대려이고, 또 군대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듯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는 뜻에서 나그네려, 여행할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놀이할유입니다. 놀이할유는 깃발언의 아들자를 결합해서 장난감 깃발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아들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깃발이라는 뜻에서 장난감 깃발유고, 그 장난감 깃발을 가지고 아이들이 달려다니면서 즐겁게 노는 것처럼 논다, 또 놀이한다는 뜻에서 놀유, 놀이할유이고, 먼 곳을 놀러 다니면서 이 유람한다는 뜻에서 유람할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해족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적과 싸우려고 한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결해족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깃발언의 화살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깃발언을 변형하여 글자의 왼쪽과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화살시를 결합하여 결해족 일가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결해족은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태할 때에 한 깃발 아래 화살 따위의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려고 모인 무리가 핏줄이 같은 결해라는 뜻이며 보기로 민족이 있고, 핏줄이 가까운 이 일가, 또 친족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가족이 있고,
동물의 비슷한 무리가 3. 동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어족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결해족, 일가족, 친족족, 동류족입니다. 다음은 배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통나무의 안쪽을 파내어 만든 쪽배의 그림이 있습니다. 배주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통나무의 안쪽을 파내어 만든 쪽배를 상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약간 변형하여 배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배주는 통나무의 안쪽을 파내어 만든 쪽배의 상형자로 배라는 뜻이며 보기로 편주가 있고, 통나무를 파내어 배를 만들듯이 나무를 파내어 만든 이 잔대 또는 술잔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훈과 음은 배주, 잔대주, 술잔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결해족은 깃발언의 화살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퇴할 때에 화살 따위의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려고 모인 그 무리가 바로 핏줄이 같은 결해라는 뜻에서 결해족이고, 또 핏줄이 가까운 일가족, 친족족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주입니다. 배주는 통나무의 안쪽을 파내어 만든 이 쪽배의 상형자로 그 소전과 대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변형하여 배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바다를 떠다니는 큰 배 그림이 있습니다. 배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배주변의 산속 늠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배주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산속 늠년을 결합하여 배선, 선박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배선은 사람이 배에 타거나 짐을 싣고 늪이나 강을 건너다니는 배 또는 선박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어선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배선, 선박선입니다. 다음은 항상항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루터의 강 이쪽과 저쪽을 항상 나룻배가 건너다니는 것과 사람이 그처럼 생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항상항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마음심변에 뻗칠긍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마음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뻗칠긍을 결합하여 항상항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뻗칠긍은 강물 양편의 강둑 사이를 나룻배가 건너다니는 뱃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듯이 뻗친다, 또 이어진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알릴선, 펼선은 이 뻗칠긍과 해서의 글자 모양이 같으나 이 소전과 대비해 보면은 다른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원은 항상항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늘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것을 강나루에 배가 끊임없이 계속하여 건너다니는 뱃길이 뻗쳐 있는 것에 비유하여 항상, 또 늘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항상이 있고, 항상 변함없는 마음이니 이 떳떳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항심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항상항, 늘항, 떳떳할 항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배선은 배주변에 산속 늠년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배주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산속 늠년을 결합하여 배를 타고 사람이 배를 타거나 또 짐을 싣고 산속 늪이나 또 강이나 바다를 건너다니는 배라는 뜻에서 배선입니다. 다음은 항상항입니다. 항상항은 마음심변에 뻗칠긍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뻗칠긍은 강나루의 양쪽의 강둑 사이를 나룻배가 끊임없이 건너다니는 뱃길이 이어지는 것처럼 항상 어떤 생각을 잊지 않고 간직한다는 뜻에서 항상항입니다.